박찬주 전 대장 영입 소식 이후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졌지만 우리공화당은 오히려 박 전 대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우리공화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서 이탈하는 인사들을 적극 끌어안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은 물론 총선 전까지 35명이 우리공화당에 입당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향후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물갈이된 인물들이 우리공화당에 흡수되면 총선에서 한국당의 파일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찬주 전 대장을 시작으로 우리공화당의 본격적인 이삭줍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코, 박찬주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이삭줍기입니다. 네, 박찬주 전 대장 마음은 우리공화당에 가 있지만 몸은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을 뛰고 싶다. 어제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다라고 어제 분명히 우리 김근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의사를 내비쳤잖아요. 그런데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는 아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공화당으로 올 거다. 계속 오늘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문종 대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관병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나면 결국 우리 당으로서의 어떤 거취 등을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선은 홍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계속 공들이고 있었는데 한국당에서 말하자면 먼저 채간 거죠. 한국당에서 이제 막 그 의원들이 뭐 안 왔으면 좋겠다, 자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원래 한국당이라는 데 이렇게 시끄럽고 또 보물을 보물처럼 알아보는 데가 아니다.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제들은 다 한국당하고 해결을 하겠다. 본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화당하고 다음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이신 것 같습니다. 네, 홍문종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뭐가 문제 생겼다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모습에 비분관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 전 대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의 입당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찬주 전 대장을 끝까지 영입하고 싶은 그 마음이 홍문종 대표 마음속에는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청교육대 발언까지도 지금 홍문종 대표는 옹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옹호를 했는데 그 얘기는 홍 대표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이분이 이제 평생 군인만 하시던 분이니까 당신의 이제 분노의 표현을 아마 그 가장 세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삼청교육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정무 감각이 떨어졌다고 얘기할까요? 뭐 그러신 것 같아요. 훌륭한 군인이었고 제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트레이닝을 다시 받아야지 군대용으로 당신 마음만 막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론은 절대 당분간은 좀 만나지 말아야 그렇게 됐습니다.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도 다 나중에 고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 말은 이제 군 인권센터에 대해서 이제 박 전 대장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이제 억울함이라든지 화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라면서 박 전 대장 심정이 이해 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코치를 이제 해주겠다. 당분간 언론하고는 인터뷰하지 마라. 예, 뭐 그런 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예, 홍문종 대표가.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박찬주 전 대장 카드를 접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여론이 얼마나 싸늘해졌는지를 알았고요. 예. 이분이 얼마나 시대 변화와 동떨어져 있는 사고 구조를 가졌는가 이런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거나 박찬주 전 대장이 또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표현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오히려 그걸 즐길지도 몰라요. 선거 전략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왜 저런 말을 지금 할 자격이 있는지 전 상당히 좀 의아해 보여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뭐 멘토 역할을 지금 자임을 하고 나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홍문종 대표의 얘기 중에는 박찬주 전 대장은 가능한 말을 안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표현을 자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설화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엔 박찬주 전 대장이라는 분은 군 지휘관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저런 분이 경력을 쌓아왔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표현한 분들이 제 주위에 참 많아요. 군은 위관 시절, 연관 시절 그리고 장군이 되면서 지휘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예. 그런 자격과 역량 이런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아주 정예화된, 그러니까 체계화된 조직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이라는 분은 뭔가 좀 실망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분은 단순히 설화 차원에 그치는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홍문정 우리공화당 대표가 조금 잘못 짚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을 끝까지 아마 영입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박찬주 전 대장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마음의 고향은 우리공화당 그리고 몸은 자유한국당.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사실상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뜻이 돼요. 우리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출마시켜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표를 갉아먹는 이런 묘한 상황이 좀 돼버려요. 어떤 이는 이를 이삭줍기라고 표현을 쓰던데 맞는 표현인가요? 네, 이 홍문종 의원 스스로도 이제 그동안 한국당에서 예. 이 물갈이론이 제기될 때마다 한국당에서 이제 넘어올 사람이 40~50명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간 이 두 당이 인사를 두고 실제로 본인의 당에 영입하려고 기싸움을 벌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지난 6월 이원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뒤에 열었던 출판 기념회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이 홍 대표와 황 대표 서로 이원주 의원을 자기의 당으로 데려오려고 이원주 의원에 대한 칭찬 릴레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모습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주 의원이 행동하는 자유우파의 모델이 되어주어서 아주 대단히 기쁘고 행동되기를 움직여지기를 원하면 여성에게 말하라.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이현주 의원 바로 이 의원이 생각납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현주 대표가 되시면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네, 이 외에도 뭐 박순자 의원이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두고 이 당 지도부와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홍 대표는 이 페이스북에 이제 우회적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한국당의 인사 관리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사실상의 당의 가장 큰 무기는 이제 공천 배제, 이 징계 같은 인사 문제인데 자한당에서 배제가 되면 우리공화당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 관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삭줍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 우리가 저쪽 땅에서 받아주지 않은 사람을 우리 쪽으로 데려와서 출마시킨단 말이에요.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보험이나 마찬가지니까 좀 솔깃하겠습니다만은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뒤집어 얘기하면 그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모독.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정강을 내세워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정치인, 유명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유명도 있고 뭐 긍정적인 의미의 유명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유명한 알려져 있는 정치인을 데려다가 국회의석 한 좌석만 차지하면 된다. 우리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또 활용하는 건데 어찌됐든 한 표라도 더 얻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아마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감이 뭐 이미 여러 차례 표출된 바가 있고요. 여러 선거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 역시 어느 정당이나 다음 대선에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뚜렷한 지향점을 가진 정강을 가진 정당 그런 정당들에게 표가 갈 거다. 그게 우리 정치가 그만큼 선진화돼 갈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어쨌거나 박찬주 전 대장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임에는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불어,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요. 또 옹호하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적으로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해서 이제 혹평을 했는데요. 예. 그 발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한국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박찬주 대장 있잖아요. 그건 나한테 뭘 물어봐요. 어디서 하시나요, 영입에 대해서? 저 조금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영입 철회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방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의 국민적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비춰봤을 때는 사실상 박 전 대장 영입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자회견 당일에만 논란이 되고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런 박찬주 전 대장을 이 인재 영입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영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철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옹호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오히려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틀간 언론에 박찬주 이름이 도배가 되었고 많은 공격들을 한 몸에 받는 걸 보면서 더 세게 제가 말리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임태훈, 그는 누구이길래 박찬주 봐주면 안 되겠다라고 언론에 말하는 것일까요? 사건을 어떻게 각색하고 조작했는지 아십니까? 공감명은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장 자체가 허위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군인권센터의 이 갑질 주장은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 전 대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면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 3시 기자회견 이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요정 기자, 박 전 대장은 여전히 갑질과 관련해서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사과할 생각이 아직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관의 지시였다, 갑질이 아니었다. 이게 예. 이제 기본 주장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공관명 사이에서는 본인이 잘해줘서 이 부럽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해명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피해 병사의 동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해명을 이제 동료는 물론이고 그 옆에서 지켜본 이제 병사들도 이를 봤을 텐데요. 굉장히 좀 뻔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인터뷰가 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박 전 대장보다는 사실 사모의 갑질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박 전 대장이 그거를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죄도 굉장히 큰데 계속 모른 척하는 게 굉장히 뻔뻔하다. 뭐 이런 얘기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공감병 피해 사병의 얘기였군요. 예. 윤 의원님.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국민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시대적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정과 정의,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제일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가 오죽하면 박찬주 전 대장의 첫 코멘트를 보고 황교안 대표 50 검사가 50 군인을 끌어들인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굉장히 촌철살인 표현이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찬주 전 대장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킨 말 실수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육군 대장까지 올라간 분이 저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던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뇌물수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불법 또는 탈법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관병들이나 아니면 지휘관으로서 그동안에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아마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올라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근희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박 전 대장이 언론과 접촉이 많았어요. 그렇죠? 전화도 잘 받고. 오늘은 이제 아예 일체 연락이 안 됩니까? 오늘은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을 좀 삼가라, 조심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 영입 인물을 놓고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20대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 우리에게는 뭐 프로게이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 그 현장 그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당부하시거나 뭐 이런 말씀 있으세요? 그냥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야당이랑 많이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평소에? 사실 그냥 이거의 정치에 잘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싸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내부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또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과 또 총선 기획단 구성에서 호평을 받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좀 호평을 받아요. 그렇죠? 그중에 한 인물도 황희두 씨고 황희두 씨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이름을 보고 낯설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프로게이머 출신의 사회운동가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에 데뷔를 했다가 1년 만에 은퇴를 했고 이후에는 이 청년 문화 포럼을 설립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지지하는 등 사회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유튜브 활동도 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이 청년층의 문제에 좀 더 공감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여론을 감안을 해서 이 20대에서 또 신선한 인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황희두 씨가 처음부터 이 민주당을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예.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부를 하다 보니 자신이 왜곡된 정보들을 많이 믿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또래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성향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젊은 친구들에게 바른 내용의 이제 정치와 사회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방송인 김어준 씨처럼 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스피커 역할, 젊은 친구들에게 정치 사회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 논평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총선 기획단을 참신하게 꾸리면 이해찬 대표에게 좀 힘이 실려야 되는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해찬 대표에 대한 사퇴론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이철희 의원의 경우 아주 집요하리만큼 이해찬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리더십 문제고 또 조국 예. 전 장관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해찬 대표 본인은 이미 이번 총선에 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죠. 예.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젊은 층과 대비되는 어찌 보면 60대, 예. 70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 모습. 사실 이해찬 대표의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뭔가 강하게 그립을 쥐고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어찌됐든 권한을 갖고 뭔가 하던 총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면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거리가 있는 그런 당의 지도부를 놓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예. 현실적인 아마 반발인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파워게임이고 세력 싸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당내 기획단, 선거 기획단 20대, 30대 젊은 층을 예. 그래도 끌어들인 민주당이 12명의 기존 정치인들로만 기획단을 꾸린 한국당보다는 그래도 한 발 앞섰다 이런 평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총선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